어린 왕자가 찾아간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를 찬양할 사람이 하나 오는군. 허영심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그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숭배한다고 믿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건 인사를 하려고 쓰는 모자란다.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고 환영할 때 답례를 하기 위한 거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두 손을 마주쳐봐. 허영심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부딪혀 박수를 쳤다. 그러자 남자는 모자를 들어올리며 답례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재밌군. 어린 왕자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다시 박수를 쳤다. 허영심 많은 남자는 다시 모자를 들어올리며 답례를 했다. 5분쯤 이렇게 계속하자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이 났다. 어떻게 하면 모자가 떨어지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하지만 허영심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겐 칭찬 말고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넌 나를 숭배하는 거니 정말? 허영심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게 뭐죠?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최고라는 걸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멋있고 부자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란다. 하지만 이 별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든 나를 숭배해 주렴. 난 아저씨를 숭배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들썩이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나며 이렇게 생각했다. 어린 왕자가 다음으로 찾아간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술꾼은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술병을 늘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마음이 몹시 우울해졌다.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시죠?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은 대답했다. 무엇을 잊으려고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불쌍해졌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술꾼은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 거죠? 어린 왕자는 술꾼을 도와주고 싶어서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수치스럽지. 그 말을 마치자 술꾼은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어린 왕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도무지 어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다가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다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다섯에다가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다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너무 바빠서 불을 붙일 시간도 없어.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하나. 어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 이로구나. 뭐가 5억이에요? 어린 왕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여태 거기에 있었니? 5억 100, 그 다음이 뭐였더라? 모르겠네.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많거든. 나는
그 허튼 소리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일곱. 뭐가 5억 1백만이에요? 한 번 물으면 결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이 별에 산지도 벌써 54년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일하다가 방해를 받은 건 단 세 번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그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 풍뎅이 한 마리가 내가 일하는 걸 방해했지. 그 풍뎅이가 어찌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던지 그 계산이 네 군데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그 신경통이 심해졌기 때문이지. 난 운동을 안 하거든. 산책할 시간이 없어. 난 늘 성실하게 일하니까 말이야. 그 세 번째는 지금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5억 1백만이라고 했지? 뭐가 5억 1백만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자꾸 일을 방해하는 어린 왕자가 못마땅했다. 그건 이따금씩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의 숫자다. 8이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만 것들 말이야. 꿀벌요? 아니야. 게으른 사람들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그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거 말이야. 근데 난 성실한 사람이라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지. 아, 별 말인가요? 그래 맞았어. 그런데 아저씨는 5억 개나 되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별들은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지. 그 별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 그것들을 갖고 있는 거지. 별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 하지만 나는 전에 별을 지배하는 왕을 만났는데 그럼 그분은 뭔가요? 그 왕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지. 그건 아주 다른 얘기야. 그럼 아저씨는 왜 많은 별을 갖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돼서 뭐 하게요?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 별을 사지. 이 사람도 술꾼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해야 별을 가질 수 있어요? 별이 누구 건데? 사업가는 투덜거리며 되물었다. 몰라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그것을 갖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물론이지. 내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바로 네 것이 되는 거야. 네가 발견하면, 그치? 네가 임자 없는 섬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그 섬은 네 것이 되는 거지. 네가 어떤 생각을 처음 해내고서 그 특허를 내면 그건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은 내가 갖고 있는 거지. 나보다 먼저 별을 갖겠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 말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별을 가지고 뭘 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나는 별을 세고 또 세어보지. 힘든 일이지만 난 성실한 사람이거든. 사업가가 말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난 말이에요. 목도리가 있으면 목에 감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꽃이 있으면 꺾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그 은행에 맡길 수는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조그만 종이에 내 별의 수를 적어서 그 종이를 그 서랍에 넣고 잠근단 말이야. 그게 다예요? 그래. 그게 다야. 어린 왕자는 사업가의 이야기가 꽤나 시적으로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듯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가지고 있는데 주말마다 청소해주죠.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해줘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꽃이나 화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나요?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이란 정말 너무도 이상해. 어린 왕자는 어른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가 5번째로 찾아간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어린 왕자가 본 별 중에서 가장 작았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등지기 하나가 겨우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별에 가로등과 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별에 있는 사람도 터무니없이 어리석을지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사업가, 술꾼보다는 나을 거야.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말이야. 가로등을 켜는 일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겠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거나 별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과 같이 말이야. 그가 가로등을 끌 때면 꽃이나 별은 잠들겠지. 정말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이야. 그 별에 다가간 어린 왕자는 등지기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 때문이야. 아침이구나. 안녕. 등지기가 대답했다. 명령이 뭔데요? 그야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안녕. 저녁이야. 그리고 등지기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방금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그건 명령이야. 등지기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명령은 명령이니까 말이야. 아침이네. 안녕. 그렇게 말하고 등지기는 불을 껐다. 그러고 나서 등지기는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하는 일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켰거든. 낮에 남는 시간 동안 쉬고 밤에 남는 시간 동안은 잠을 잤지. 그런데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뀐 건 아니야. 등지기는 말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이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 말이야.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별은 이제 1분마다 한 바퀴씩 도니까 난 1초도 쉴 시간이 없는 거야. 나는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해야 되거든. 정말 이상하네요. 아저씨 별에선 하루가 1분이라니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 등지기가 말했다.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까 30일이지. 저녁이네. 안녕. 그리고 등지기는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등지기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자신의 명령에 충실한 등지기가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러자 등지기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있잖아요. 나는 아저씨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그야 나도 쉬고 싶단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세 발짝만 옮겨도 이 별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걷기만 하면 계속 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쉬고 싶을 때는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계속 될 거예요. 그건 내게 별 큰 도움이 안 돼. 난 잠을 자고 싶거든. 등지기가 말했다. 별 수 없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할 수 없지. 등지기가 말했다. 아침이네. 안녕. 등지기는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더 멀리로 여행을 가면서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아저씨뿐이야. 아저씨는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일하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생각했다. 저 아저씨를 친구로 삼고 싶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별을 그리워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6번째로 찾아간 별은 먼저 본 별보다 10배나 컸다. 이 별에는 커다란 책을 쓰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 한 명이 오는군. 노신사는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숨을 헐떡거렸다. 어린 왕자는 길고 긴 여행을 했던 것이다. 너는 어디서 왔니?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죠? 여기서 뭐라고 계신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도시와 산과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을 말하지. 정말 재밌겠네요. 정말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번 둘러보았다.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 본 별 가운데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별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별에 넓은 바다도 있나요? 그건 나도 모른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산은요?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나 강이나 사막은요? 그것도 모른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할아버진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래, 난 지리학자지. 탐험가가 아니거든. 이 도시나 강, 산과 바다나 사막의 수를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란다. 그런 일들은 탐험가들이 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가로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없단다.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서재에서 탐험가를 만나는 거지. 탐험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들이 한 이야기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해 본단다.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이 지리책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또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시는지도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 술 취한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다 둘로 보이는 법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둘로 기록할 테니까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나쁜 탐험가가 되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품행이 괜찮아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한단다. 직접 가보나요? 아니, 직접 가보진 않아.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탐험가에게 증거들을 내보이라고 하지. 가령 탐험가가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면 큰 돌멩이를 들고 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래서 넌 멀리에서 왔지? 넌 탐험가 같은데. 그렇지. 네 별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렴.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기록을 해두는 공책을 펴고 연필을 깎았다. 지리학자는 우선 탐험가 이야기를 연필로 적어 놓았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내보이면 잉크로 바꿔 썼다. 자, 이야기해 볼래? 지리학자가 말했다. 내 별은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별이에요. 화산이 3개 있는데 둘은 불을 내뿜고 하나는 잠자는 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거야 알 수 없는 거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겐 꽃 한 송이도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그게 제일 예쁜데요. 꽃이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가장 귀중한 책이야.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한단다. 산이나 바다 같은 것들 말이야. 산이 위치를 바꾸거나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거든.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꺼진 화산이 다시 불을 내뿜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화산이 꺼지면 불을 다시 내뿜건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야. 그건 변하지 않거든.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런데 덧없다는 게 뭐예요? 한번 물으면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뜻이지. 내 꽃도 머지않아 곧 사라진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내 꽃이 사라진다고?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는 겨우 가시 4개밖에 없는데 난 그런 꽃을 별에 혼자 두고 왔구나.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별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다. 전 다른 별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에 가봐. 그 별은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났거든.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별에 두고 온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